좋아요, 구독!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삼성물산이 9년 만에 17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오늘 삼성물산이 나와 있고요. 또 저 PBR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9%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HLB가 14%대 오름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물산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물산의 주가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을 탈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다음 달 열릴 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와의 표 대결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눈길을 좀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이익 강화 요구 효과를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이고요. 오늘 장에서 4%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살펴볼 텐데 저 PBR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죠. 여기에 더불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 정책 속도를 좀 늦추기로 하면서 미국발 훈풍도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도 범위 최대인 3천만 원까지 한국전력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에 9% 넘는 오름세를 기록을 해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HLB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한 번씩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14%대 시세 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 텐데 방산 관련 종목들의 깜짝 실적에 이어서 추가 수출 가능성에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된 모습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등 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 실적이자 시장의 컨센서스를 6.7% 상회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하나씩 볼게요. 네. 순서대로. 자, 삼성물산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삼성물산 자, 이제 9년 만에. 네. 삼성물산 얘기를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정말 많이 드렸어요. 12월, 1월, 11월. 특히 1월 달에 정말 많이 드렸고요. 이번 2월에서도 정말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1월 달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물량이 상당히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그 물량 딱 발생한 이유가 언제냐?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 날 네, 그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1월 11일 날 기관계 은행에서 120만 주가량 나왔었고 그 물량들을 외인들이 다 이제 받아가는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상속세 부분의 리스크는 이제 삼성에서는 끝이 났구나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11일입니다. 차트 상황상 1월 11일이 여기예요, 여기. 네. 여기인데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면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갔어요. 상속세를. 그죠? 그래, 나 냈어. 다 했다. 아직 좀 남았지만 이제 거의 다 냈다 판단해. 그래서 뭘 했을까? 나 주가 올릴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들기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충분히 조금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성생명 차트 알고 계시죠, 요즘에? 네, 이렇게. 급등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삼성물산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 가운데 지주사 종목들도요, 움직임이요,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그간에 이제 뭐 지지난주부터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국내 지주사 종목들도요, 움직임이 같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볼까요? 자,
LG 차트 최근에 보셨나요? 이거 LG 차트예요. LG요, LG. 차트 이래요. 야, 기가 막히죠? 또 볼게요. 자, CJ도요. 틀에서 보면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볼까요? 두산, 바닥에서 약간 반등 나오죠? SK 볼까요? SK 차트 보세요. 많이 갔죠? 네. 밸류 프로그램이 뭐예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주사 종목들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그림 자체가 외인들과 기관들의 돈 자체도 이쪽으로 좀 쏠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봤을 때 오르지 않은 이쪽 지주사 라인의 종목들을 우리가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종목 가운데 가장 안 갔던 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두산 이런 종목들도 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회사들의 성장성 두산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로봇부터 시작해서 기계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주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될까요? 매수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추천주는 이따 드릴 거긴 하지만 오늘의 종목으로 볼 때도 두산 손색 없는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대형주겠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과연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삼성생명도 궁금하실 텐데 삼성물산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그간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삼성물산 이거 주봉 전체 차트입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참 중요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요. 네, 이 자리. 가격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2021년 고점 되겠죠? 근데 여기 뚫었고 그다음 16년 고점 뚫고 사실 뚫은 거죠. 그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요. 여기인데 이 이전 구간인데 여기 과연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 구간 자체에 과연 얼마나 매물벽이 존재할까요? 거의 없다고 보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럼 물산 이제 뭐다? 계속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벽한 신고가 패턴으로 치고 가는 그림이라 이거를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정말 하나하나 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제 2,680포인트 상황이지만 이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증권가에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올해 코스피 밴드를 3,000포인트 찍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작년 11월, 12월부터 올해 초 들어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나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죠?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산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 지주사 전체의 이 종목들의 흐름들도 관심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오른 지주사 종목들 잘 선택하시고 아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 김선윤 강사님과 일찍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일찍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입장하시고 앞으로의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도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강하잖아요. 현대모비스 저희가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게 기아 올라가고 기아 그 전에 추천드렸었고 현대차 보셔야 됩니다. 기아 올라가면 현대차 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 올라가면 주식 팔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죠. 근데 이제 계속 파시는 분이 생기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현대차의 적정 주가는 25만 원, 오늘 현재 종가 25만 2,500원이 아니라 40만 원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정말로요. 그게 적정 밸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내 PBR 밴드로 일본 1.4 가고 1.1에서에 맞춰본다면 조금만 더 가면은 그 가격까지 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성을 토대로 해서 계산해 보자면 더 높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주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같이 안 움직이면 되나요? 평생을 같이 했던 이 식구 세 종목인데 모비스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재밌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현대 차 차트의 주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잘 보세요. 확대를 할까요? 자, 이 바닥 포인트 고점이 21년 고점 여기가 왼쪽 끝에 21년 고점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여기에 꼭지 자리가 28만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렇죠? 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갔어요. 이게 현대차 21년부터 차트입니다. 자, 기아로 가볼게요. 자, 기아도 이렇게 보면은 이미 기아는 전고점을 넘어 슈팅한 그림이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 자체를 가뿐하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현대 모비스 차트 보세요. 21년 고점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 있어요. 갭이 떠 있거든요. 기아는 먼저 갔고 현대가 좀 늦게나마 이 갭을 메꾸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발주자로 현대모비스가 요 그림을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오늘 올라간 건 좋아요. 네. 순환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기아, 그래, 너 쓰다, 좋아. 우리 외인 기관들이 시원하게 사줄게. 외인 기관들은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 단위의 자금들을 그냥 순식간에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현대, 기아 사는 거 일도 아니에요. 끌어올리는 거. 근데 이제 눈이 돌아가지. 계속 현대차를 살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야 모비스도 괜찮은데. 물론 4분기 실적 자체가 약간 예상보단 처졌지만 작년 전체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매출, 이익, 순이익 전부 다. 그럼 주가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다시 가져야겠죠. 사실 올해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나 대형주 하고 있는데 현대차 제가 40만 원 이상 간다 말씀드려요. 모비스 얼마 갈까요? 40만 원 갑니다. 모비스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21년도 때 20년 동학개미운동 일어나면서 주식을 매수하셨죠. 쫙 매수하셔서 27만 원, 30만 원대 이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25, 6만 원대도 많겠죠. 못 기다리는 거야 이게. 매수가 오면 팔려고 하시는 거.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버티면은 수익이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은 또 잘 참아지거든요.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매수하기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쪽 현대 계열에서의 새로운 또 순환매 종목으로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마 득달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이 수급까지 함께 잘 체크하시면서 주가 흐름 기대해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인데 이 주주환원책 이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매수 타이밍 노려봐야 될까요? 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배당이 많이 나오면 좋다 이거 하나 있죠. 근데 한국전력에 사실 제 차트를 열어놓는데 잡아주시면은 아마도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돼요. 한국전력의 현재 제 풀로 열어놓은 차트는 이거는 한국전력의 30년 차트입니다. 30년 차트고요. 밴드는 최저점 한 15,000원 정도 바닥, 2만 원 이탈 부분 자체가 바닥으로 잡히고요. 그다음 고점 자체 최고점 자리가 2015년도에 6만 원대입니다. 여기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부터 6만 원 정도 사이에 30년의 움직임입니다. 2만 원부터 6만 원. 그럼 삼성전자는 여러분 어떤데요? 30년 차트 볼까요? 이게 삼성전자 30년 차트. 네. 보시면은 100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기업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제가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한국전력 하지 마세요. 이게 배당 매력도 있고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차트 보면은 거의 몇 년이에요? 7년, 8년 만에 돌려 세우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람들이 희망을 준다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주저하는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상장 공격 평가 기준에 배당 적정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지역난방공사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이고요. 대단하죠.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12%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전 KPS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실 건데 내 매수가가 오면은 적당히 한국전력과 합의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합의를 보시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산이나 현대모비스를 보시는 게 훨씬 심적으로 안정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뭐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역시나 또 막 계속적인 상승 그림을 탈까? 저는 쉽지 않다. 우선 나올 겁니다. 중기적, 단기적 관점으로 보건대 상승 추세는 더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큰 기대는 절대 금물이다. 물론 배당을 보고서 지금 매수해서 나는 10년, 20년 볼래? 그러면 뭐 버틸만 하시겠죠. 하지만 배당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지금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와요. 주식시장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 때 이거 사두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손해는 안 보는데 배 아파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라고 또 오늘 또 워낙에 이슈가 돼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간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이죠. HLB 오늘 장에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1월 3일 날 이 방송에 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저희끼리 표현 대타로 한 번 나왔습니다. 1월 3일 날. 제가 이 8시 방송에 출연을 원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좀 나오게 됐는데요. 1월 3일 날 그때 나올 때 추천드렸던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차트 잠깐 볼까요? 이제 1월 3일 요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때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쭉 갔어요.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잘 가고 있죠? 원체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주가가 갈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고점 넘어가면서 신고가 패턴 그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잘 가져가셔야 돼요. 네.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수은법 개정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의 성장성에 있어서 너무 이쪽 라인 자체가요. 수주 물량이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같이 보셔야 될 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템도 지금 작년 이제 6월 달에 상당히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밀렸지만 큰 구조상의 그림으로 볼 때는 이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계속 뛰는데 이걸 그냥 주가를 여기 그대로 놔둘 기관과 외인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쉬지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선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화도 보셔야겠죠. 지주사. 그쵸. 네. 한화도 최근에 차트 보시면 네, 급등 나오고 약간 쉬고 있죠. N자형 파동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쫙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무슨 그림이 나와요? 전고점 돌파하면은 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뒤로 네. 보시면은 차트 이런 그림이요. 와, 35,000원 넘어가면은 무슨 그림입니까? 위에 나름 많이 뚫려버리죠. 이런 그림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강조를 드리지만 쉽게 밀리진 않을 거다. 밀리더라도 다시 추세상으로의 흐름은 너무나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방산주들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설명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 관망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에 또 우리 강사님께서 한번 콕 집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수익률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죠. 사실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방송 중에서 언급하는 종목이 아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하는 종목들도 요즘에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텐데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HLB가 오늘 14%, 15% 가까이 오르고 끝났어요. 야, HLB가 시총이 결국 작은 종목이 아닌데 정말 잘 갑니다. 올라가는 이슈 자체는 이제 미국 내에서 리보세라닙 승인 기대감이 좀 같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잘 나와줍니다. 그룹주 전반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생겨버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 간단히 드려보자면 이게 나름의 이제 박스를 그렸던 거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한 밀렸었던 거 한번 나오고 뚫고 요 박스 고점에 뚫고 가는데 전고점을 지금 거의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우선은 천장이 열린 차트가 돼버려서 10만 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급상에서 보시면은 외인들이 갑자기 오늘 78만 주가량 순매수, 기관들은 약간 눈치 보는 듯 하긴 하는데 들어오긴 했어요. 그냥 움직이니까 들어왔을 거예요. 특별한 거 기관 수급은 없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좀 눈에 띄고요. 이 천장을 뚫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급하게 정리할 거 없이 우선은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승인 이슈가 나오면은 1차 고점이 될 겁니다. 파셔야 돼요. 그때는. 조만간일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그 이슈를 계속 살아갈 거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승인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때는 일단 한번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아직 살아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